예, 시장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뭐 긴급 재난 방송 한번 하면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시장이 좀 크게 빠지는 그런 이유가 됐고, 그리고 관세가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로 부과될 수 있겠구나, 여기에 대한 어떤 걱정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증시를 지탱하고 끌어올렸던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였는데 올해 들어선 별 다른 역할을 못 해주고 있고, 그리고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거든요. 그럼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좀 꺾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뭐 하나하나 보면 우선 미국 경기에 대한 걱정은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지표들을 보면 우선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세부 항목으로 보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 이런 해석도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숫자 자체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죠. 물가 높게 나오면 여기에 관세까지 더해지면 더 높게 나올 것이고, 향후에 그러면 연준은 금리 인하는커녕 오히려 올릴지도 모르고 신흥시장에는 부담이 되고 이런 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또 기대 인플레이션, 물론 이거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 지표 못 믿겠다라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지표가 쌓이고 더해지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향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데이터인데 이게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앞으로 이렇게 물가 올라갈 텐데 우리 월급 좀 올려주면 안 되나?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미국의 소매 판매. 각 매장을 통한 어떤 판매 활동이 예상보다 부진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 현재 경제 상황, 앞으로의 어떤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설문인데 이게 예상보다 훨씬 더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절대적인 어떤 지표들이 대부분 다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다가 하루 전 같은 경우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같은 경우 매주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를 굉장히 의미를 두고서 해석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번 주 잘 살펴보니까 이게 트럼프 정부 등장 이후에 정부 효율부에서 사람들을 해고했잖아요. 한 10,000명 정도 해고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음에 이제 스타벅스라든가 메타라든가 이런 데서 또 사람들을 줄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거 봤을 때는 미국의 고용이 향후에 나빠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고용지표, 물가지표, 소비지표 다 둔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경기가 좀 나빠지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시점에서 그럼 뭐 뭔가 정책이 나오든가 여기서 막으면 되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관세 정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경제가 더 나빠질 텐데 이미 주식시장은 되게 많이 올라 있었던 상태였고, 그러면 그 경제가 나빠지면 연준이 대응해야 되는데 물가가 높으면 연준이 대응할 것도 없고, 그러면 미국 경제는 앞으로 되게 나빠지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된 거죠. 근데 이게 관세하고 맞물려서 보면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이게 최근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 이제 주요 상대국별 수출 비중이거든요. 여기서 노란색 선으로 보고 계신 게 이제 미국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관세를 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미국의 경기가 둔화된다라든가, 이건 이중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수출 데이터가 나빠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시장에서 좀 악재로 해석이 되고, 그게 이제 주가를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장주, 그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오는데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투자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은 분기별로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265%에서 지금 65%, 예상치는 65%잖아요. 그럼 숫자가 계속 내려가고, 저 내려가는 숫자는 앞으로 더 내려갈 텐데, 그리고 올해 내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어떤 매출 증가율이 30%대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폭발적인 어떤 성장이 조금씩 완만한 쪽, 성장률만 놓고 보면 그런 국면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럼 엔비디아가 여기도 과연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엔비디아하고 SK하이닉스하고 주가의 궤적이 완전히 똑같다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비슷하게 갔잖아요. 엔비디아의 호황으로 같이 수익을 냈던 그런 어떤 대형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해서 이제 꺾이다 보니까 가장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 부진은 투자자들에게는 시황이 바뀌었다라고 보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이 그 계절적 특성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월별 이제 추이를 보면 2월에 그렇게 썩 좋은 달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대통령 임기 첫 해 2월은 되게 고전했고 그 1분기 자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임기 첫 해에 1분기는 증시가 부진하고 2분기에 강하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좀 보여왔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떤 강요를 임명하고 그 강요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서 정책을 펼쳐 나갈 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한 분기는 날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2분기에 좋아진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부진을 너무 경기에 좀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수급에서 국채금리 쪽으로 자금이 계속 가는 거 아니냐. 최근에 국채 쪽으로. 이 국채가 금리가 빠지는 게 원래는 좋은 건데 어떤 이유에서 빠지느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최근에 국채로 자금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채를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를 사기 위해서 주식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예를 들면 이자가 2%에서 5%로 올랐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100원짜리 국채가 있다. 그러면 그 이자가 2%면 98원에 거래가 됩니다. 근데 5%가 되면 95원. 그러니까 금리는 올라가면 국채 가격은 98원에서 95원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자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간다라는 거는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고 그건 누군가 많이 산다는 얘기죠. 그 제가 이제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합이 금리 내려가고 달러 내려가고 이런 조합이면 되는데 달러 올라가고 금리 빠지고 이거는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가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조건이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것들과 맞물리면서 그래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그런 양상이 나온 거죠. 근데 저는 이거보다 수급에서 더 원인을 찾는 편이거든요. 예, 수급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주일 좀 더 됐죠. 제가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좀 오버한 것 같다고 이게 더 매수 여력이 없는 것 같은데 좀 이제부터는 대형주 쪽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뒤로 외국인 선물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여력이 별로 없어요. 예, 지금은 오히려 오늘 추가적으로 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도 여력이 없다라는 거는 이쯤에서 이제 저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두 가지가 다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선물 매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선물 매도는 여기서부터 더 떨어지면 수익이 더 나는 거니까 한번 아래쪽으로 이제 매도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어차피 선물 매도를 한 번 더 하면 그걸로 끝. 그걸로 이제 오히려 아래로 오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수가 급반전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근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북은 어디에선가 저점을 하루 이틀 안에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 이거는 뭔가 우리가 해석하기 훨씬 더 힘든 그런 게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경제가 숫자상 기분만 지금까지 나오는 지표는 사실 설문지표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느낌만 걱정만이었는데 실제로 미국 경제가 파괴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이제 이 즈음 조금 더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서 최대 아니면 그 안에 이제 매수로 돌아서는지 여부를 가지고 정상적인 사이클 안에서 조정인지 아니면 큰 반전인지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코스피 PBR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오늘 빠진 거 적용하면 아마 0.9배 왔다 갔다 될 것 같거든요. 보통 0.83이면 우리 증시는 몇 년 안에서는 계속 바닥이었고 1.0배 이상 넘어가게 되면 고점이었고 한데 지금 PBR 밴드나 ADR 지표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차별화 장세를 암시하긴 한데 뭐 여기서부터 완전히 시장이 끝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면서 막바지 소화하고 있는 걸로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면서 제가 포지션을 통해서 지수를 보면 2530 정도 전후 예, 그 정도 근처? 그 근처에서 이제 지수의 저점이 나와야 되는 위치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뚫고 또 다른 어떤 하락이 나오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냥 트럼프 관세는 협상용이 아니라 진짜 관세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제가 정말 나빠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에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120 월선 예, 그러니까 120월선 전후에서의 바닥. 그러니까 1차적으로 59,000원 근처에 있었던 저항 때 121선. 그 다음에 이제 직전에 어떤 여러 번, 세 번에 져서 돌파하다가 밀렸던 자리 58,000원 전후, 7,000원 전후. 요 근처를 이제 에서 막혀서 내려온 거잖아요. 1차적으로 돌파했다가.
지금은 120월선 지지되는 자리로 다시 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5만 4천 원 왔다 갔다 되죠. 그러니까 이 부근에서 삼성전자가 바닥을 쳐주고 해준다라면 이제 시장도 선물 매수 전환과 함께 좀 아주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기회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그 아래쪽으로 흔들릴 수 있는 변곡이었다면 지금은 여기서부터는 반전을 기대하는 변곡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발 뭐 또 다른 어떤 재료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위치에서 이제 반전이 나오려면 지표가 뭔가 올라가 줘야 돼요. 예, 지표가 돌아줘야 되는데 이 PC 지표가 가장 가깝게 나오는 데이터니까 PC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아 물가 우려 없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결자 해지 원칙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고 친해가 수습을 하는 게 주식시장에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되거든요. 엔비디아가 증권사 호평은 나오는데 주가는 오히려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8% 빠진 걸 두고 주중에 옵션 거래에서 7.7%로 세팅이 돼 있다고 하더라. 위든 아래든. 그래서 7.7%로 세팅이 돼 있었는데 8% 튀긴 거 봐서는 실제로 옵션 시장에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나간 상태라서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반등, 그것도 급반등이 나오게 되는지, 그 다음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 선물 매도, 외국인들 선물 매도하는 기간하고 삼성전자 하락하고 일치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선물 매도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반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지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120월선, 121선이 아니라 120월선에서 움직임이 나와준지, 이 시황상으로는 그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삼성전자의 위치 자체가. 그래서 120월선에서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코스피의 어떤 추세가 일시적인 조정이냐 아니면 이제 생각하지 못한 어떤 큰 악재가 있는 건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서 바닥을 찾아주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이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니었던 게 우리 증시가 더 강했잖아요. 우리 증시가 미국보다 훨씬 더 아직까지 위에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도 그렇고 항생 지수도 홍콩도 그렇고 좀 하락하는 게 반응하는 게 가파라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증시는 이제 올해는 좋구만 하고 믿었던 투자자들이 여기서 이제 터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건 아마 신용잔고라든가 이런 것들 증가한 것 같고 무관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이 최근에 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약간의 어떤 걱정을 하는 게 좀 더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버티던 시장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건 이 근처 어디선가 반등을 한번 좀 강하게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신용에 대한 어떤 걱정 매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매도가 새롭게 더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틀 안에 어떤 비교적 큰 폭의 어떤 반전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긴급 재난 방송인데 아침 방송 같이 마무리하려고 했네요. 그래서 힘들 내시고 제가 이제 요 내용하고 거의 똑같으면 이제 마감 방송 안 하게 될 거고 조금 변화가 생기면 이제 마감 방송에서 내용을 또 추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